영어권 국가에서 해외 직장을 얘기를 하자면은 해외 직장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선배의 개념이라든가, 뭐 아, 나이가 중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학연 지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게 아, 있을까요? 재밌네요. 음, 어, 이거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사실 미국에서밖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음,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고, 음,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음, 그래서 뭐 제가 다녔던 직장들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일반화를 하시면 안 돼요. 음, 선배라는 개념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돼? hierarchy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principal이 있고요. 그리고 뭐 시니어가 있고, 음. 그리고 그냥 일반 intermediate, 뭐 그냥 일반 엔지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인턴. 예를 들어서 뭐 네, 인턴이나 아니면 뭐 진짜 신입사원, 네, 뭐 fresh out of college, 뭐 이런 거 있죠. 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 급은 거의 임원급이기 때문에 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여기는 되게 좀 자유롭기는 해요. 여기는. 음, 그래서 시니어라고 해서 막 그러니까 당연히 선배 대접을 해주고 서로 서로 리스펙트는 하는데, 시니어가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한마디도 못 한다거나 음, 그런 건 없어요. 딱히. 음, 네. 그리고 시니어 분들도 얘가 비록 연차는 되게 적지만 얘가 좀 잘한다 혹은 얘가 열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되게 리스펙트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승진을 더 빨리 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그냥 직장 동료의 느낌이다. 네. 뭐 위계 질서가 있다거나 뭐 저기 뭐 시니어님 오시니까 뭐 의자 빼드려야지, 뭐 저기 시니어님 말씀하시는데 뭐 반대되는 의견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이런 거는 딱히 없다. 음. 그냥 회사 직장 동료 같은 느낌이에요. 근- 네. 근데 요즘 한국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죠. 네, 알기로는 좀, 뭐 의자를 빼준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아직도 어 그래도 이 나이나 아직도 그런 건 선배라는, 있죠. 네, 관념이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시니어면은 네네, 뭐 우리나라에서 팀장님, 음, 사실상 음, 그래도 뭐 10년, 15년 하신 분들이니까 음, 팀장님, 과장님 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음, 부장은 아니고 음, 팀장, 과장님인데 음, 그분들이 의견을 낸 거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든지, 음, 아니면 그것보다는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듣기는 들었어요. 네. 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딱히 없다. 네. 음, 맞아요. 물론 그래도 이제 시니어가 이제 주는 짬이나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음, 당연히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시니어분들이 먼저 가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음, 네, 그런 편이죠. 음, 당연히. 음.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상관이 없죠, 결국에는. 이, 나이는 진짜 아예 상관이 없는 거. 음, 음. 일단 다들 나이를 서로 모름. 네, 나이 몰라요. 나이를 어, 네,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도 아니고, 어. 물어보면은 되게 좀 어, 이 아, 미국은 좀 사실 조금 크리피하게 느낄 수, 그러니까 되게 좀 스케치하거나 음, 아니면은 되게 좀 수상하게 느끼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음, 사실. 음.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한데 바로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은 되게 수상한 사람으로 보는. 맞아요. 그걸 왜 물어보지? 살짝 어,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는 약간 일상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은, 거의 처음 어, 만나면 무조건 물어봐야지 너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몇이니? 이라고 이제 물어보고 시작을 네. 하는데, 왜냐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고, 그쵸? 호칭이 그쵸, 달라지고, 그쵸. 맞아.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저희는 뭐, 팀장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님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친구면은 이름 부르고 이런 게 있는데, 외국은 그냥 동료죠? 뭐, 시니어가 됐든, 뭐, 프린시펄 됐든, 퍼스트 네임을 부르면 되니까, 그쵸. 저도 뭐 그냥 그루트 이렇게 네. 부르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네, 네, 그냥 뭐 고객사 임원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음, 그분들이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은 저도 이름으로 부르고, 음, 뭐 서로 이제 뭐 화상 전화나 뭐 미팅 같은 데 들어가서도 그냥 서로 농담하면서 그냥 음, 편한 사람들끼리, 음, 네, 그냥 그렇게 이름으로 서로 부르는 것 같고, 음, 네, 회사 동료들끼리는
반은 이름으로 부르고 반은 별명으로 부르고 음, 이제 반이랑 반이네요. 어쨌든 나머지 이제 절반은 또 그냥 이 해커 핸들로 많이 부르거든요. 음, 네. 핸들로도 많이 부르고. 네. 음. 근데 이거는 뭐다? IT 업계 기준이다. IT 업계 중에서도 보안 기준이에요. 아, IT 네, 업계,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 네. 그리고 IT 업계에서 보안 기준이긴 한데, 이렇게 제 생각에, 막 닉네임으로 부르거나 이런 거는 레드팀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격식이 그건 맞지. 네. 없고, 뭔가 이렇게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닉네임이 있어요. 뭐 이제 자기 어, 뭐 그 트위터나 여러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에 쓰는 닉네임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레드팀에서 일할 때 다 닉네임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IRC 같은 거를 굳이 만들어서 그걸로 채팅을 했어요. 굉장한 고대 너드들의. 너드들이네요. 저도 옛날에 학생 때 이제 IRC 쓰고 그랬었는데 네. 재밌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격식을 많이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야인 것 어, 같아요. 보안 쪽에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분들은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때문에 그쵸? 고객을 계속 만나야 되는 그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옷도 어쨌든 스마트 캐주얼이라고는 하지만은 정장을 입고 나간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이러한 그 위계질서 문화가 있진 않다. 좀 맞아요. 굉장히 오펜시브 시큐리티일수록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나이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가 지금 이 선배 사수 이런 개념이 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 시니어를 하고 있다거나, 그렇죠? 시니어를 하고 있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팀 리더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경력으로 따지자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 차이인 어, 건데 결국에는 어, 네. 그래서 시니어는 실력 차이가 맞고 음, 팀 리더는 내가 얼마나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냐 그 실력 차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팀 리더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능력, 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음,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선배나 나이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네, 음. 저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특정 분야에 있어서 리드를 1년 차 넘어갈 때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야 너가 그냥 이거 잘하니까 너가 해 이래서 네 이러고 그냥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 사실은 네. 네. 뭐 우리나라에서 1년 차 갓 지나면은 뭐 아직도 뭐 수습 기간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나오기 힘든 그런 시나리오일 수 있겠죠. 네. 음, 상황일 수 있겠죠. 네.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게, 어,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팩트니까. 저도 졸업을 하고 1년이 이제 지나고, 1년 한 6개월 됐나? 그때? 6개월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주니어라는 개념도 없었고, 일단 그냥 저는 맞아요. 주니어라는 개념도 없어요. 예, 네. 그냥 이제 뭐 세큐리티 컨설턴트, 그냥 지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그냥 저를 불렀어요.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라는 단어가 아직도 굉장히 저는 오그라드는 단어긴 한데, 어쨌든, 아, 이거에 어, 대해서는 저희 따로 얘기했었죠. 네, 네.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고, 제가 팀 리더가 됐어요. 어. 근데 맞아요. 이것도, 사실 2년, 네, 2년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당연히 되게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2년 동안 하는 거를 봤을 때 이 음, 사람이 이 팀을 리드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럼 그냥 한번 앉혀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음. 네. 근데 더 이상한 게 저는 팀 리드가 됐는데 저랑 같이 있었던 팀원 친구들이 저보다 더 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러니까 뭐 경력이 10년, 15년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3년, 4년 이렇게 일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뭐 이거는 사장 마음이겠죠. 그래서 사장이 팀리드를 하라 그래서 저는 그렇죠. 팀리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외국 기준일 수도 있고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분들도 굉장히 뭐 제가 팀 리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었을 거예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이제 팀 리드의 역할이 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기술적인 그런 팀 리드를 하시는 그런 직종이 있고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팀 리드다. 그럼 뭐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모의 해킹이니까 음, 모의 해킹 전용 우리 팀이 만들 툴을 제작을 하면서 음, 팀이 어떻게 모의 해킹을 해야 되는지 방법론도 연구를 하면서 뭐 이제 저희 SOP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methodolog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기술적이고도 이제 굉장한 실력이 요구되는 팀 리드도 있는 반면에 음, 이제 좀 관리를 위주로 하는 팀 리드도 있어요. 그냥 우리 팀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음, 살짝 매니저의 느낌의 그런 팀 리드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종류의 팀 리드고 음, 이것도 회사마다 뭐 매니저니 뭐 프론트라인 매니저니 아니면 뭐 팀 리드니 리드니 이렇게 얘기가 다 달라가지고 음, 근데 이제 후자의 경우 관리자의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내 관리자 내 매니저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 보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연예인들도 매니저가 있잖아요. 음, 자신을 이제 케어해주는 매니저가 한두 명씩 있잖아요. 음, 살짝 그런 느낌으로 많이 어,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맞아요. 뭐 여기 10년 차 펜테스터고 뭐 15년 차 펜테스트고 5년 차 펜테스터야. 근데 음, 뭐 리드가 뭐 3년밖에 안 됐어. 음, 그러면 뭐 어차피 이 사람이 내 상사가 아니고 음, 나를 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나를 관리를 해주는 음, 관리자기 때문에 음, 그냥 매니저가 뭐 몇 살이었던 간에 별로 크게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음, 관리직이랑 기술직이랑 좀 분명한 그런 선이 조금은 존재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팀 리드가 어떤 종류의 팀 리드냐에 따라서도 되게 좀 대우나 음, 그런 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술팀 리더였죠. 그리고 이제 매니저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매니징을 하시는 분은 세일이랑 매니징, 뭐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고객을 주로 다루거나 HR 업무를 맡는다거나 제가 큰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매니징을 하셨고 저는 기술 팀 리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다 기술자인데 그 기술자 중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애. 그냥 일을 네. 사장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약간 받긴 했는데 물론 그만큼 월급도 받긴 했지만은 연봉도 많이 받긴 했지만은 어 사장이 봤을 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뭔가 멀티타스킹이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내가 맞아, 맞아. 시켰을 때 군말 없이 빨리빨리 돈 준 만큼 처리할 수 있는 친구가 기술 팀 리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죠. 별로 그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귀찮은 일을 다 해주고 있거든.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로 이제 기술직으로 되게 오래 있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위쪽으로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다른 회사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음,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서도 15년 차 펜테스터인데 팀 리드나 매니저로 안 가. 일부러. 음, 나는 그냥 계속 모이해킹 할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도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음,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팀 리드가 되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뭐 higher up 그 임원분들이랑 뭐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음, 펜테스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의 해킹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매니징하는 팀 리드는 관리자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보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네, 보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관리를 해주는 사람, 관리를 하면서 관리해준 만큼 그만큼의 어,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제 관리자도. 그래서 아까 그렇죠. 연예인 매니저 말씀하셨는데 정말 비슷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음. 이 팀원들이,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거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런 매니저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매니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 상사로서 뭐 일을 맞아요. 시킨다거나, 예, 막 그런 그냥 느낌이 그런 게 없고 아니야. 그냥 뭐 어, "헤이 초이 프로젝트 잘 돼가? 음, 잘 됐어. 음. 뭐 보고서 보냈어." 그러면 그래 수고해. 다음 주에 보자."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살짝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일을 막 못해서 막 가서 좀 쫑을 준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매니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왜냐면은 예. 일을 못하면 그냥 잘리거든요. 되게 맞아. 간단합니다. 네. 굳이 뭐 쿠사리를 주고 이런 게 그냥 자르면 되기 때문에 음, 네. 하여튼. 일은 그냥 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팀 리드 같은 경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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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연차가 적어도 그냥 실력이 좋고 되게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고 음, 이제 요런 분들이 되게 이 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방법론을 만들어내서 우리 팀 전체를 으쌰으쌰하자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개인 플레이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오는 그런 리소스나 이런 실력이나 이런 지식 같은 거를 팀 리드가 그거를 이제 취합을 해서 뭐 문서화를 한다든지 음,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든지 툴을 만들어낸다든지 네, 음, 그런 거를 이제 좀 잘하면은 이 사람 말 그대로 리더의 성질이 있구나 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위로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술 팀 리드는 말 그대로 어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만 하면은 딴지 거는 애들. 그리고 맨날 와이 물어보는 애들. 왜 그런데? 좀 더 어, 효율적이게 뭔가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게 어, 일을 하고 있냐? 라고 계속 딴지를 그렇죠. 저는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문서화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 문서화를 어 나서서 하지 안 한다. 않습니다. 굉장히 네. 무슨 얘긴지 쉽지 알죠, 않은 초이님. 네. 네. 저도 그래서 문서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음, 네, 쉽지 않네요. 하지만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서를 한다거나 아까 오토메이션이죠. 이거는 아마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좀 공통적인 그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인데 둘 다 이제 오토메이션이나 그쵸, 문서 그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어 이런 거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게 저는 이제 어렸었고 그때 당시에 막 굉장히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사장님한테 이걸 맨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리고 제가 만들어 옵니다. 와서 뭐 만들어 오고 그죠. 이게 예. 예. 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음. 이겁니다. show don't tell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있죠. 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얘기를 하지 말고 보여줘라. 음.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거를 문서화하고 어루메이션을 하면은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이걸 해서 그냥 가져다 주면 됩니다. 음. 이거를 만들어서 문서화를 하고 어루메이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가져다 준 다음에 음. 봐라 이거를 하니까 이렇게 효율이 좋아졌어요. 라고 음.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위로 이제 승진시켜줄 확률이 높죠. 그냥 음. 팀 리드 같은 걸로 이제 승진시켜줄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이것도 정말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장님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런 걸 맞아요. 알아주는 네. 사장님을 만나면은 이런 케이스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아닌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아닌 케이스는 미국은 이직입니다. 네. 어, 그냥 잘 음, 안 맞는 회사고 이제 리더십 자체가 이제 조직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없는 회사면 음, 그냥 뭐 나와야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음, 네,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음, 근데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는 확실하다. 네. 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내가 효율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이제 안정성에 위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메이션을 했어. 뭐 우리가 하는 그 워크 프로세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어. 근데
그걸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 스크립트가 중간에 부서진다거나 아니면 뭐 그 워크플로우 하나가 조금 바뀌는 거를 스크립트에서는 그걸 못 바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이제 유연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소리를 듣죠. 우리가 왜 그 생각을 안 해봤겠느냐 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뭐 많이 하는데 음, 그래서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것도 만약에 저보다 제가 진짜 팀리드면 뭐 위에 또 다른 이제 기술을 아시는 분이 그래도 매니징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이게 기술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희는 사이버 보안 분야니까 물론 100%다 기술자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에서 아시는 분이 매니징을 하면은 이해를 좀 해요. 저희가 맞아. 이제 얘기를. 근데 이제 아예 이제 효율성이나 이제 파이낸셜한 부분만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겠죠. 뭐 그분들도 그게 일이니까. 그러면은 좀 힘든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 맞아요. 어, 그래서 특정 회사들은 특히 음, 이제 보안 컨설팅 회사들 중에서 음, 이제 특히 이제 또 제가 오펜시브 시큐리티에 있는 분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데 오펜시브 시큐리티 팀들은 아예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팀 리드건 매니저건 무조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만 승진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예 그런 사람들을 중간 관리자랑 임원급으로 안 치는 거죠. 아예. 그런 팀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음, 왜냐면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이 전체 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건지 대강이라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아예 그렇게 팀을 구축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